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는 바로 스타트 검사로 정상인과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내장 과민성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다. 각각 복부의 불편감과 통증을 느끼는 압력의 정도를 체크했다. 실험 결과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정상인보다 절반 정도 낮은 수치에서 복부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했다. 아주 작은 부피나 압력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과민성 장증후군. 그렇다면 내장의 과민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정상인보다 예민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가 뇌 소화관의 연결의 부조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방어 물질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부는 대장에 전달되고 대장의 운동성을 높인다. 미국의 의학지에서도 스트레스가 대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상쥐와 스트레스를 받은 쥐, 스트레스 호르몬을 주입한 쥐의 대장의 변화를 비교했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은 쥐가 정상쥐보다 대장의 운동성과 배변량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도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발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가스를 유발하는 콩류를 비롯해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자극적인 음식, 음주, 흡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최근 과민성 장증후군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장염이 추정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급성 장염이 발생한 환자 중에서 10.8%가 3개월 후, 9.2%가 6개월 후에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최근 몇 개월 사이 잦은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 병원을 찾은 김인철 씨 역시 장염으로 과민성 장증후군이 발병했다. 저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심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제 자신 스스로가 불안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습니다. 급성 위장염이 생기고 나서 임상적으로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점막에서는, 대장 점막에서는 아주 경미하게 염증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염증이 지속되다가 그것이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내장의 감각이라든지 운동의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내원한 환자 중 과민성 장증후군은 27.8%에 이른다. 특히 이 중 여성 환자가 남성의 2배다. 남녀의 유병률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직 자세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호르몬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상의 유형을 보면 남성은 설사형이 많은 반면 여성은 변비형이 더 많았는데, 원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장의 배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남성과 여성은 통증을 느끼는 부위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뇌의 인지 영역의 높은 활성도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정서적 영역의 높은 활성도를 보인다. 직장에 동일한 압력을 가했을 때 뇌의 활성 영역을 촬영한 PET 사진에서도 장의 통증과 불편감을 인지하는 부위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과민성 장증후군은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설사가 우세한 분들은 설사 치료를 하고 변비가 우세한 분들은 변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 그 세로토닌의 조절을 관장하는 그러한 약물이 개발이 되었고, 이러한 그 약물은 주로 여성분이나 변비를 호소하는 여성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은 뇌의 신호를 받아 장의 점막에 있는 이시세포에서 대부분 분비된다. 위장관의 운동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지만 대장의 운동과 감각을 관장하는 수용체를 자극해
장에서 수분이 충분히 배출돼 변이 굳지 않게 하고 동시에 대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 배변을 용이하게 한다. 세로토닌을 작용시키는 물질은 여성 변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과민성 장증후군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생활 속에 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면은 이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또 어떤 잘못된 식생활 습관, 어떤 인공 이 감미료가 포함된 거라든지 또 콩류 이런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를 찾아내어서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적절한 운동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겠죠.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 김연애 씨. 그동안 그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밥상이다. 지방식 위주였던 반찬들은 각종 야채와 해조류로 대체됐다. 야채와 해조류는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다. 또한 식사 후 장의 움직임을 원활히 해주는 간단한 운동 또한 빼놓지 않는다. 카페인이나 인스턴트 음료 대신 대추차나 생강차가 즐겨 먹는 음료가 됐다. 쉬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또 많이 안정 찾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좋은 직장 구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습관처럼 달고 사는 만성병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에 있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노력이다. 저희 생로병사의 비밀이 지난 9월 3일 제31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생로병사의 비밀을 아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 제작진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엉덩이 관절이 썩는 질환, 고관절 괴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엉덩이 관절이 썩는 이유와 치료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